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퓨처스 소식지 영상입니다. 연패가 계속되면서 여러 퓨처스 선수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새롭게 정립이 되는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젠 올드보이들이 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패는 어린 선수들이 끊어내는 것이고 연승은 베테랑이 이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드보이들이 합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팀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의 저녁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는 21일 경기까지 반영이 된 자료입니다. 여전히 북부리그 1위는 상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무가 승수를 쌓았고 벌어졌고 주말 상무 시리즈를 돌입하였지만 우천 취소가 2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월요일 경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상무를 상대로 완승을 하면서 1승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승차 2.5경기 차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하나 퓨처스 팀입니다. 이번 주는 주간에 북부리그 5위 두산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합니다. 티빙 중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많은 퓨처스 선수들이 올라올 만한 퓨처스 선수들은 다 한 번씩은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언제 어떻게 기회를 받을지 알 수가 없는 노릇, 미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어 주말에는 북부리그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고양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고양 홈이라면 중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홈이라 아마 중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홈런 10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선수가 여전히 홈런 10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투수 부분은 장유호 선수가 평균 차지점 부분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름이 곧 사라지긴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네요. 곧 사라지겠죠. 그리고 김기중 선수가 오늘 한화전에 선발로 나왔는데 삼진 1개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순위권 등록에는 실패했습니다. 상무에 가 있는 한화 선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선수가 오늘 한화전에 출전하면서 4이닝 4실점을 기록합니다. 우천 취소로 대기를 했을 텐데 루틴을 지키기 어려웠던 모양이네요. 이전 한화 시리즈 2번 다 호투를 해주었던 김기중 선수이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아쉬운 결과입니다. 이민재, 이승현 두 선수는 아직 상무 경기를 소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불펜은 김종수, 김서현, 원종혁, 윤산음 네 선수가 나왔고요. 김서현 선수만이 1실점을 했습니다. 강재민 선수도 잠수한 불펜으로 나와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김서현 선수가 오늘은 제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4개의 볼넷을 내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김견문 감독이 필승조로 쓸 수 있는 선수, 현재로서는 김서현 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서현 선수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7월달, 8월달 필승조들 다 퍼질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김견문 감독은 보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나마 경험이 있는 스윙맨들은 상황 요소 잘 활용을 하는 편이지만 지금 있는 추격조들은 기본적으로 경험치가 좀 적은, 특히나 필승조로 활용받았던 경험치가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안 쓰고 있어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뭐 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도 보면 안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김서현 선수가 올라와서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김견문 감독이 있는 한.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올라올 수가 없겠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답답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올 시즌 가을 야구에 참 어렵게 도전을 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산엽 선수가 일단은 퓨처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1군에서는 밸런스가 오락가락했죠. 일단 가장 먼저 회복을 했다고 보여졌던 게 윤산엽 선수였고 특히나 롱맨적인 역할을 좀 했던 선수예요. 2이닝을 언제나 소화를 해줄 수도 있었던 선수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선수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락가락하고 공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윤산엽 선수도 낮게 깔리는 공이 좋기 때문에 공이 높으면 안 되는데 그런 높낮이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 신뢰감을 줄 수가 없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퓨처스에서는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14구를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9구, 볼넷 5구를 던져 주었습니다.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산 선수가 있고 없고는 분명 다르기는 할 거예요. 윤산 선수가 호투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정말 중요한 대목이기는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9회 나가서 세이브를 해본 경험도 있고 계속해서 퓨처스에서는 마무리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김경문 감독이 아무리 외면을 한다고 해도 급한 상황이면 윤산우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락가락하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밀리고 퓨처스로 내려갔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수 보직별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야수는 5명의 선수, 최인호, 한준 선수가 주전으로 유로결 김동희 선수가 백업으로 출전을 했고요. 박상우 선수가 포수 부분에서 이제 출전을 한 오늘 경기입니다. 내야수는 김건, 이지성, 정은원 선수가 주전으로,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유격수, 최은성 선수가 지명타자로 출전을 하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경민, 최유비 선수는 백업으로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슬슬 올드보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올드보이들이 올라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1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이제 복귀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연패는 언제나 어린 선수들이 끊어주는 겁니다. 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힘들어하니까 연패로 빠진 거잖아요. 결국은 어린 선수들, 퓨처스 선수들을 대거 올리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연패를 끊어내는 것이고, 끊어내고 나면 결국 다시 빠져 있었던, 휴식을 하고 있었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1군으로 다시 올라오고 스타팅에 합류를 하고 주전으로 나서서 연승으로 가는 겁니다. 즉 이제는 올드보이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는 되었다. 그 시작, 최은성 선수입니다. 최은성 선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최은성 선수예요. 복귀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어깨 부상이에요. 지금 현재 김경문 감독이 강백호 선수를 수비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수비를 못 믿는다, 그것보다는 그냥 지명타자 주전 생각이 좀 더 강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장규현보다 권강민보다 강백호 선수의 수비가 더 나은데, 장규현은 쓰고 거무강기면 쓰고 강백호 선수는 지명타자로만 출전을 한다?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결국은 그냥 김경문 감독 머릿속에 강백호 선수는 지명타자로 박혀 있는데, 최은성 선수를 올려서 활용을 하려면 이 박혀 있는 것을 타파할 필요는 있다. 강백호 선수가 1루수로 나가야 최은성 선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깨 부상 때문에. 그게 아니면 수비 나가서 플레이하는 모습까지 보고 올릴 겁니다. 어떻게 플랜을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최은성 선수에게 지명타자는 가능하니까 지명타자를 출전시키면서 좀 더 타선의 무게감을 더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직 어깨 부상이 완전치 않아서 수비를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 최은성 선수가 수비 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김경문 감독과 프론트가 이제 결정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장규현 선수하고 권강민 선수는 성공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최은성 선수의 복귀는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주석 선수의 이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길어지고 있죠. 퓨처스에 있는 기간이. 아무래도 2루로서 올 시즌 시작했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그냥 2루 주전이다 박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돈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할 9푼에서 3할 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주석 선수가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백업으로는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력이 뛰어나고 멀티 능력이 좋고 대주자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BQ가 높은 선수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주석 선수는 주전이었을 때 좀 아름다운 선수지 백업으로서는 아름다운 선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퓨처스에서 계속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올라오려면 유격수 백업으로 올라와야 할 겁니다. 그나마 유격수 백업으로는 쓸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것보다는 지금 심우준 선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주석 선수가 유격수로서 역할을 조금만 해준다면, 백업으로서 좀 파일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투입되었을 때 안타 몇 개를 쳐준다면 분명
가치는 있을 것이고 플래툰으로 돌려도 괜찮기는 할 겁니다. 하주석 선수를 쓰기 위해서는 좀 수비보다는 공격이기는 하겠죠. 현재 하주석 선수가 폭이 좀 좁아지는 상황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퓨처스에서는 이제 유격수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누가 올라갈지는 뭐 감독이 결정하는 거고, 퓨처스의 현 상황은 대강 이런 정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거고요. 불펜 쪽에 보강이 필요합니다. 분명 필요합니다. 야수를 내리고 수수를 보강할 필요도 있고요. 올드보이들이 이제 합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올라가고 내려올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